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정체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들 집에 손녀를 돌보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숨겨진 휴대폰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곧 캐나다로 떠날 거야. 더 이상 이 연극 안 해도 돼. 12년 동안 바보 같은 남편 속이는 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애는 어차피 내가 데리고 갈 거고. 그 남자는 평생 찾지도 못할 거야. 며느리가 누군가와 나눈 이 대화들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 파헤쳐 봤더니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들은 12년 동안 완전히 속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 손녀 서윤이조차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인천 구도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70살 할머니예요. 만약 제가 그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제 아들과 손녀는 영영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실화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작년 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가기로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행복하게 살던 아들 가족이 갑자기 왜 이민을 간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호야,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수진이가 서윤이 교육 때문에 꼭 가고 싶어 해서요. 회사에서도 캐나다 지사로 발령 기회가 생겼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전에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똑똑하고 예쁜 여자였어요. 결혼 후에는 육아에 전념한다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죠. 겉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민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런데 일주일만 와서 서윤이 좀 봐주시고 정리도 좀 도와주세요. 8살 손녀 서윤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강남구에 있는 30평대 신축 아파트. 정말 깔끔하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밝고 활발했는데 말이죠. 어머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바빠서 죽겠어요.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민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그런데 아들의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듯한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민호야,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제가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미 다 결정한 일이에요.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말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수진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 시간이 얼마 없어. 아니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이번 주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야 해.
목소리가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이민 준비 때문일까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서윤이 유치원 보내고 저는 은행 업무 보러 나가야 해요. 서윤이 좀 봐주세요. 그래, 걱정 마라. 그런데 은행에서 뭘 하는데? 이민 가려면 돈도 송금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무심코 흘리는 말들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캐나다 가는 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엄마가 어제 전화로 다른 아저씨한테 이제 곧 만날 수 있어라고 했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근데 엄마가 아빠 없을 때만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 응. 아빠가 회사 갔을 때 엄마는 항상 다른 전화기로 전화해. 서윤이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전화기라니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2개 쓰고 있다는 뜻인가요? 서윤아, 엄마가 쓰는 다른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엄마, 화장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어. 엄마가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 이때부터 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서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정말로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숨겨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면 드디어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겠네. 민호 그 바보는 끝까지 모를 거야. 12년 동안 속은 것처럼. 서윤이도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새 신분증도 다 준비됐고. 캐나다가 아니라 동남아로 갈 거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며느리가 12년 동안 제 아들을 속여왔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건 통화 기록이었어요. 여보라고 저장된 번호로 매일같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는 제 아들 민호의 번호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랑, 곧 만나. 12년간의 연기 끝.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보상해줄게. 메시지들을 읽을수록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서윤이는 잘 있었어요? 응, 잘 있다. 은행 업무는 잘 봤니? 네. 다행히 잘 처리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에서 뭔가 수상한 기색을 느꼈어요. 제가 뭔가 알아차린 건 아닌지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태연하게 이민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사짐 포장업체 연락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한대. 그래. 수고했어. 회사 쪽도 거의 정리됐고, 서윤이 전학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정말 많네. 연기라는 걸 알고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12년 동안 이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아들과 수진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휴대폰 내용만으로는 아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수진이가 서윤이를 데리고 사라질 계획인지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몰래 수진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또다시 외출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여권 업무 보러 가야 해요. 서윤이 좀 부탁드려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놀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지? 응. 맨날 나가. 그런데 할머니, 왜?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다시 쿵했어요. 무슨 거짓말? 엄마가 아빠한테는 은행 간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다른 아저씨 만나러 간다고 해. 다른 아저씨? 응.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아저씨래.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외할아버지가 반대해서 못했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윤아,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 저번에 엄마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그 아저씨한테 오빠, 우리 아빠가 반대만 안 했어도 진작 결혼했을 텐데 라고 했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처음부터 다른 남자를 사랑했지만 집안 반대로 제 아들과 결혼한 거였나요? 그런데 서윤아,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아? 응. 엄마가 재혁 오빠라고 불러. 재혁 오빠. 응. 그리고 엄마가 그랬어. 곧 그 아저씨랑 함께 살 거라고. 아빠는 안 데리고 갈 거래.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서윤아,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엄마가 아빠는 나중에 알아서 다른 사람 만날 거라고 했어. 근데 할머니, 응, 나는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 아빠가 더 좋은데.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살짜리 아이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싶었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꾸 비밀로 하라고 해서 무서워.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해. 왜 안 된다고 했어? 엄마가 그랬어. 아빠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모두 불행해진다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이를 이런 식으로 협박하다니. 서윤아, 엄마가 또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응. 엄마가 캐나다 안 간다고 했어. 다른 나라 간대. 다른 나라? 응. 베트남인가 그런데. 거기서 그 재혁 아저씨랑 새로 시작한대.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 어제 밤에 전화할 때 나는 자는 척 했는데 다 들었어.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나 무서워. 왜 무서워? 엄마가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무서워. 어떻게 무서운데?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빠가 없을 때 이상한 전화 계속해. 저는 서윤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제 아들을 이용만 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점심시간 후 서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다시 그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메시지들이 와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만나서 최종 계획 확정하자. 비행기표도 예약했어. 다음 주 화요일 출발. 민호한테는 캐나다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베트남으로. 서윤이 여권도 준비 끝났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네.
12년 동안 참느라 고생했어.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야. 메시지를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말로 다음 주에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호 통장에서 마지막으로 돈 빼는 것도 내일 할게. 어차피 우리 떠나면 못 찾을 거니까 다 가져가자.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합치면 베트남에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제 아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아들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2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서윤이는 잘 있었죠? 응, 잘 있어. 수진이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민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그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수진아, 네, 혹시 이민 가서도 자주 연락할 수 있겠지? 당연하죠. 어머님이 얼마나 그리우실 텐데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베트남으로 떠날 계획인데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제 아들과 손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수진이가 또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이민회사에 최종 서류 확인하러 가야 해요. 저녁 늦게 들어올게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치가 떨렸어요. 분명히 그 재혁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그럼 서윤이는 유치원 안 보내고 집에서 볼까? 아니에요. 유치원은 보내주세요. 아이가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놀아야 하니까.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서윤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숨겨진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보였어요. 자기야, 오후 2시에 만나던 데서 보자. 최종 점검하고 마지막 준비하자. 화요일 오전 11시 20분 비행기니까 10시에는 집에서 나와야 해. 민호는 그때까지 회사에 있을 테니까 완벽해.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그 메시지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만나는 장소를 알아내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후 1시 30분, 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가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먼저 근처 카페들을 둘러봤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로비들을 확인해 봤어요. 세 번째 호텔에서 드디어 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멀리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만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지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도 일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며칠 안 남았네. 응, 1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정말 끝이야. 미안해. 그동안 다른 남자와 살게 해서. 괜찮아, 어차피 연기였으니까. 그 바보는 끝까지 모를 거야. 서윤이는 진짜 데려가는 거지? 당연하지, 내 딸인데. 통장에서 돈 빼는 건 언제 할 거야? 내일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바로 할게. 1억 5천만 원 정도 모였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계획적인 사기였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 봐, 서윤이 여권하고 우리 항공권. 베트남행이지? 응, 민호한테는 캐나다 간다고 했으니까. 절대 못 찾을 거야. 남자가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웃었어요. 역시 내 여자야. 계획이 완벽해. 12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고. 서윤이는 정이 많이 들었어. 애만큼은 진심이야. 알아. 나도 서윤이 예뻐해. 우리 딸로 키우자.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도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유치원에서 돌아온 서윤이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는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할머니, 나 엄마한테 말할 게 있어. 뭔데? 엄마가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서윤이도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윤아,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8시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일이 좀 복잡했어요. 괜찮아. 수고했다. 수진이의 표정은 한층 밝아져 있었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이민 준비가 순조롭게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그날 밤 아들이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설사 아들이 믿지 않더라도 증거가 있으니까 결국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숨겨진 휴대폰의 메시지들,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 그리고 서윤이의 증언까지. 이제 충분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걸 말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민호야, 아침 먹기 전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주 중요한 얘기야. 수진이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야 해. 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민호야, 이거 보고 나서 엄마 말 끝까지 들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어제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호텔에서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12년 동안 바람을 피워왔어. 그리고 너를 완전히 속여왔어.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야. 이것도 봐.
저는 수진이의 숨겨진 휴대폰에서 찍은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아들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더니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베트남으로 도망갈 계획이야. 무슨 소리예요? 서윤이를 데리고 그 남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떠날 거야. 그리고 내 통장에서 모든 돈을 빼서 가져갈 거고. 아들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민호야, 더 들어야 할 게 있어. 서윤이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때 서윤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어요. 아빠, 할머니, 아들이 서윤이를 안아주며 물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정말 다른 아저씨와 전화한다고 했니?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재혁 아저씨. 엄마가 그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 해. 아빠는 안 데리고 간다고 했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가 잠에서 깨어 나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수진이는 우리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일어서며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재혁이라는 남자 말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12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여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아들이 제 휴대폰을 들어 보이자 수진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숨겨둔 휴대폰도 봤어. 모든 메시지 다 봤다고.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맞아, 다 사실이야. 갑작스러운 수진이의 태도 변화에 아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아, 왜 이런 짓을? 왜긴 뭐가 왜야. 난 처음부터 재혁이를 사랑했어.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아빠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잖아. 재혁이는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맞아. 12년 동안 너 덕분에 돈도 모으고 아이도 낳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떠나는 거야. 수진이의 냉정한 말에 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윤이는 어쩔 거야? 당연히 내가 데려갈 거야. 내 딸인데 안 돼, 서윤이는 못 데려가. 누가 막을 건데? 법적으로 내가 엄마야. 그때 서윤이가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나는 아빠랑 있을래. 엄마, 싫어.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윤아, 엄마 말 들어야지. 싫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빠한테 나쁜 짓 했어. 애들은 끼어드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서윤이에게 소리를 지르자 아들이 폭발했어요. 수진아, 내가 아무리 나를 속였어도 서윤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돼. 흥,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일 모든 게 끝날 건데. 내일! 응, 내일 재혁이랑 베트남으로 떠날 거야. 내 통장에서 돈도 다 빼서. 미쳤구나, 정말! 미친 거 12년 동안 눈치도 못 챈 너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간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뭘 잘해줬다는 거예요? 돈 벌어다 주는 것 말고 뭘 해줬어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수진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좋아, 알았어, 그럼 이제 끝이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연히 끝이지. 내일이면 다 정리될 거야. 아니야, 지금 당장 끝내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뭘 신고한다는 거야? 사기죄로 신고할 거야. 그동안 나를 속이고 돈을 훔친 거잖아.
수진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 건 증명할 수 없어. 증거가 다 있는데 뭘 증명 못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호야,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네. 엄마, 더 이상 이런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가면이 벗겨진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잠깐만. 수진이가 다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 조용히 해결하자고? 넌 그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아들이 이리리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네. 어차피 내일 떠날 건데.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큰 가방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리 준비해뒀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방 안에는 여권, 현금,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진짜 계획적이었구나. 당연하지 12년을 준비한 거니까. 수진이가 서윤이에게 다가가려 하는 걸 제가 막아섰어요. 서윤이는 못 데려가. 어머니가 왜 끼어들어요? 내 손녀니까. 법적으로 내 딸이에요. 그때 아들이 경찰에 전화를 연결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신고합니다. 민호야, 그만해. 1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 아들이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 줘.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어야 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그때 서윤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래? 왜 아빠한테 나쁜 짓을 했어? 수진이가 서윤이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윤아, 엄마 따라와. 싫어. 엄마 거짓말쟁이야. 너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서윤이가 제 뒤로 숨었어요. 할머니. 무서워.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찰이 온 거였습니다. 아, 진짜로 신고했구나?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아들이 막았어요.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저희가 신고했어요. 아들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12년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 했어요. 경찰관이 수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사실입니까?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기는 뭐가 사기예요? 결혼해서 같이 산 건데. 다른 남자와 바람핀 건 인정하시나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려 한 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휴대폰 메시지, 호텔에서의 동영상, 서윤이의 증언까지. 경찰관들도 상황을 금방 파악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씨,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왜 제가 가야 하는데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결혼한 부부인데. 무슨 사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경찰관이 수진이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서윤아, 엄마 따라와. 서윤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싫어. 나는 아빠랑 할머니랑 있을래. 너 정말? 엄마가 아빠 괴롭혔어. 나쁜 엄마야. 수진이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어요. 좋아.
후회할 거야. 다 후회할 거라고. 무슨 소리야? 재혁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협박하는 거야? 경찰관이 개입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수진이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민우야, 그동안 행복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다 연기였다고. 그 말에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고, 서윤이는 제품에 안겨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서윤이가 아빠를 위로했어요. 서윤아,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야. 저도 아들을 위로했어요. 민우야,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랑 엄마랑 함께.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그래도 서윤이는 진짜야. 내 딸이잖아. 서윤이가 아빠를 꼭 안아줬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그제야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와 재혁이 모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혁은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서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12년 동안 쌓였던 거짓들이 무너지면서 아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야, 민우야.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야. 어떻게 눈치를 못 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거야. 서윤이는 처음 며칠 동안 악몽을 꾸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서윤아,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한동안 못 와. 그럼, 우리끼리 살아? 응.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경찰서에서는 계속 수사 결과를 알려왔어요. 수진이와 재혁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전부터 재혁과 계획을 세워왔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재혁은 이미 다른 여러 명의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은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형사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만약 어머님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이들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낼 계획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트남으로 도피해서 재혁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서윤이에 대해서는 나온 게 있나요? 처음에는 데려갈 계획이었지만 버리고 갈 생각도 했다고 하네요. 제 가슴이 찢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네요. 네,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12년 동안 속이면서 살았나요? 돈이 필요했거든요. 재혁이와 함께 살려면. 그래서 피해자를 이용한 거군요?
이용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재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기혼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를 계획했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연애예요. 둘 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결국 수진이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재혁은 상습 사기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났네요.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서윤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가져야지. 수진이는 서윤이를 버릴 생각까지 했잖아. 서윤이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직접 말했어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판사도 서윤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민호에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제 우리 세 명이서 계속 살아? 응.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할머니도 계속 우리랑 살아? 당연하지.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니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니까 알아챈 거야.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요. 조심할 필요 없어.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서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나는 엄마 필요 없어.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돼. 그래. 우리끼리도 충분히 행복해. 저는 이 작은 가족을 지켜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비록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천에 있는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민호와 서윤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고 저도 자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가족을 지켜낸 기쁨 때문이었죠.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근처 작은 도시로 이사를 와서 민호와 서윤이 가까이에서 살고 있어요. 민호는 회사를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서윤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해서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민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6개월 전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데? 회사 동료 사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름은 이지혜, 35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보자마자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용감하고 지혜로운 분이시라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모든 걸 해내셨다고. 지혜는 민호의 과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민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니까요. 서윤이도 정말 예쁘고 똑똑하더라고요. 서윤이도 지혜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머니, 지혜 이모 정말 좋아. 왜 좋아하는데? 아빠가 웃어. 지혜 이모 만나면 아빠가 정말 많이 웃어. 정말 그랬어요. 민호는 지혜를 만나면서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